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음양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음양오행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이제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음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성인이고요. 성인들은 명리학을 접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깊은 의미보다는 내가 당장 뭐 언제부터 좀 편해질까 이런데 관심을 또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이 음양이라는 것의 의미가 좀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음과 양, 역학이 그렇습니다. 쉽게 접근하면은 정말 뭐랄까요? 종이 접기보다도 쉽고요. 어렵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양자 역학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역학이네요. 네.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대비되는 두 가지. 그리고 세상 만물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뭐 제가 쓰고 있는 요 펜도 그렇고요. 뭐 제 이 손, 그리고 손톱 안 깎지 않았을까요? 제 손톱. 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5시간이라고 썼네요. 네. 5가지. 제가 왜 시간이라고 썼을까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사실 저 시간에 요즘 너무 쫓기고 있다 보니까 5가지. 죄송합니다. 네. 5가지. 세상 만물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 5이라 쓸 뻔했어요. 자,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만물.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이 그 모든 게,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5가지는 결국에 음과 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음양,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대비되는 이 두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요. 요 이야기는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네. 그냥 균형을 맞추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하고 양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양의 기운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은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음의 기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의 시간, 이 음이라는 에너지에 조금 더 주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음의 기운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요. 거꾸로 양적인 부분에 조금 더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눈의 깜빡임, 그리고 우리의 침삼킴, 그리고 역학, 그리고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그 모든 원리들이 저런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죠. 어느 한 가지가 너무 커지면은 나머지 하나는 작아지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아지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니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반 나누고 여기 여기 양 딱 정해놓고, 야 니네 여기 선 넘어오면 안 돼. 우리 밸런스 게임 이제 그만하고 균형 맞추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 만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물이 없는 공허함만 남아있겠죠. 정말 없을 무입니다. 네. 때문에 이 음과 양이라는 거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영원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명식으로 예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타인의 명식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제 명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아마 대단히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자, 자월생을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월생인데 자시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너무나 춥단 말입니다.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음과 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위가 너무 강해졌어요. 추위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위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위라는 거는 화기운을 뜻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월생 분들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자월생들은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가 좀 있습니다.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가 있습니다. 네, 염세주의. 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떤 죽음이라든가 또는 철학적인 부분에 대단히 심오한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기운이 너무 커졌잖아요. 이 기운이 너무 커지니까 오히려 빨간색, 더위, 얘는 현실적인 기운이에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는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자월자시라는 그냥 환경으로 세팅이 된 것뿐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내 환경이 추위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머릿속으로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추위가 저면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이 추위를 저면으로 표현드리고요. 그리고 이 더위를 지향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 예시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추위가 저면이고 더위가 지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러한 명식이라면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역학을 공부하면서 대단히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내게 주어진 거는 자월자시잖아요. 하늘이 내게 주어진 기운은 자월자시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허무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왜 거꾸로 이 더위를 지향하게 했는가? 왜 현실을 지향하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아둔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아둔하지만요. 대단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사람은 갖고 태어난 어찌 보면 하늘이 준 유전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반대되는 기운을 쫓게 할까?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미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나면은 너무 더울 때 태어났죠? 이 더위는요, 어떤 몰입감입니다. 몰입감. 뭐 사람을 만나도 대단히 강하게 몰입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돼도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외우려고 안 했는데도 막 몰입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월이면은 양력으로 7월이에요. 대단히 더울 때죠. 여기서 잠시 제가 자월자시를 예시로 들어놓고 왜 5월로 반대되는 예시를 들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잠깐 상식입니다. 자, 5월은 양력으로 6월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6월 되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지장간 안을 보면은 병화가 정화로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상 뜨거워지는 거는 한 6월 22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병화가 정화로 변할 때부터 뜨거워집니다. 때문에 5월생들은 6월 한 25일 이전에 출생하셨다. 그러면은 되게 덥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6월 25일 언저리 넘어서 출생하셨다. 또는 그 즈음에 출생하셨다. 그럼 대단히 덥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어서 5월로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월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이 음기운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양기운이죠. 생명체는 양의 기운입니다. 때문에 음기운을 대단히 불편해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예민하게 하게 됩니다. 때문에 추위가 조금만 들어와도, 즉 임수의 기운이 들어와도, 임수보다 개수가 훨씬 춥거든요. 네, 임수의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추위를 느끼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월과 배치되는 설명으로 미월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월생들은 몰입감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리고 7월에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7월 초든 중이든 말이든 너무나 덥겠죠? 때문에 더위가 저면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추위를 추구해야 되겠죠? 자, 추위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추위를 지향한다는 얘기는요, 음기를 지향한다는 것이고요. 음기를 지향한다는 것은요, 철학에 관심이 많고 사색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면으로 깔려있는 이 더위는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아주 강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단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자월자시생이면 추운데 하늘이 나에게 준 게 자월자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월자시를 배우라고 준 것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추우니까
반대로 병화, 정화, 무토처럼 뜨거운 것을 왜 갈망하냐는 거죠. 왜 얘를 지향하냐는 거죠. 저는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야, 인간은 청개구리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더우면 추운 데 가고 싶어 하고 추우면 더운 데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자,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국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추운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즉 음기가 너무 커졌으니까 양을 갈망하게 됩니다. 양을 갈망함으로써 거울에 비친 음기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월, 미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 사람은 열정적이고 몰입도가 있지만 내가 관심이 없는 거에는 전혀 아무 미동도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데에는 열정이나 몰입도가 있을 거예요. 왜? 미토 안에 있는 이 정화의 기운이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뜨거우니까 수기운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사색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죠. 수기운. 자, 단순히 이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기운을 추구하면서 끝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색과 철학을 통해서 당신의 열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거울에 비추어 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밤이 왔을 때 낮을 떠올리지만 낮을 떠올리면서 거꾸로 낮에 비친 밤은 어떠한 모습인가? 낮이 왔을 땐 밤을 떠올리겠죠, 반대로. 하지만 거꾸로 밤을 통해서 이 낮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조금 쉽게 좀 단순화시켜서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각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니까요. 조금 쉽게 들리시게끔 제가 좀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봄이면은 목이잖아요. 목, 유수남입니다. 유수남. 그리고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자, 그럼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봄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을 기운을 지향하게 됩니다. 금기운이죠.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자,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태어나서 이 봄이라는 유전자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에 강건함, 뭐 단호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에 유수남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셔라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을생 분들한테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름에 태어났다. 화기운이죠. 그러면 반대로 겨울 기운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여름 기운은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여름이 사양지심이라 그러죠? 아니야, 난 괜찮아. 너 해. 그러니까 전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전체가 아니고요. 사색을 하려면은 우리가 혼자 있어야 되겠죠? 자유입니다. 자유. 아,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집에 혼자 있는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거울에 비춰진 전체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체랑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럼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체를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거울에 비친 겨울이 보이더라는 거죠. 때문에 이 음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밤이 있으니까 낮이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양이 너무 커지면 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음을 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음에 비춰진 양의 모습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또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